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원인주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평소에 얼마나 잘 준비하고 연구하고 분석해 왔느냐에 따라서 맺는 결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출발합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하는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법 2가지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2077-6354번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2-717-1788번까지 활짝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오늘 이제 방송에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항상 투자의 팁을 얻고 있잖아요. 주제 제가 살짝 엿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 바로 새 정부에 대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 상당히 뜨겁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따른 가계 부채도 상당히 높은데 또 실거주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세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의 팁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경기와 같이 맞물려서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어떻게 대책을 내놓았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예전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대 정부에서 나오는 전국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1988년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였었던 올림픽이 있었죠. 88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상승률을 한번 보겠는데, 자, 예전에 80년대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고도 성장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약 7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딘 상승을 보이다가 김대중이나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이 또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들면서는 또 우리나라가 또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도 크게 상승을 좀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자, 1980년대 이제 취임을 해서 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었는데요. 자, 처음에는 이제 고도 성장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부양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양책을 내놓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자, 양도소득세라는 부분은 소득이 생기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부분이겠는데 이 부분을 면제까지 해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주택 구입 자금까지도 지원해주는 이렇게 파격적이고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세움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을 굉장히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 택지개발법 촉진법을 통해서 신도시가 개발이 됐었죠. 1기 신도시의 개발을 계획을 잡았는데, 자, 이런 것이 1990년대에 이제 1기 신도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신도시를 개발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투기 과열 양상을 띠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때부터도 예전에 많이 들어본
복부인이나 이런 부동산 투기가 이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부양책을 쓰다가 너무 과열이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분양가를 규제한다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거나 또는 토지에 대해다가 토지세를 물리는 여러 가지 규제책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태우 정부 때는요. 자, 전두환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올랐던 이 부동산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988년도 올림픽이 있었던 때부터 1993년도까지 규제를 하는 그런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했지만서도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70% 그리고 서울은 71%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990년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1970년대에 서울의 인구가 약 500만 명이 있었지만 1990년대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약 2배 정도를 20년 사이에 2배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었던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서울 지역 안에 인구가 너무 과밀되기 때문에 이 지역 분당이나 일산이라든가 신도시로 인구를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도시의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만 해도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계속 나가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투기판으로 전락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투기 억제 지역을 확대하고 투기 억제 지역, 투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과세, 1가구 1주택 지금도 비과세죠. 근데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강화시키고 그때 89년도에 공시지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의 뭐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매기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는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전두환 정부 때 상당히 올려놨던 그 부동산을 규제를 했지만서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르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김영삼 정부 때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외환위기가 있었죠. IMF라는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약 3% 정도만 상승하는데 멈추는 그런 어떤 일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1993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이뤄오면서 사실 그동안 금융실명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실명제 이런 걸로 통해서 여러 가지 깨끗해진 어떤 지금의 현재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아쉽게도 이제 1990년도 외환위기로 인해서 이때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승했었던 부분이 노태우 정부 때 규제를 했지만 그때 규제가 먹히지를 않았었고 IMF라는 외환위기가 닥침으로써 부동산도 규제 아닌 규제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IMF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던 부동산을 다시 완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화라기보다 적극적인 완화책을 펼쳤는데요. 물론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모든 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완화책이 나왔었습니다. IMF로 인한 가격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 당시에 분양가를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해라. 그래서 가격을 잡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상당히 상승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감면, 그리고 또 전매 제한 폐지. 지금은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폐지, 청약 요건 완화. 지금 규제책 할 때는요, 청약 요건이 강화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을 상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내세우다가 우리가 이제 IMF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약 30% 정도, 서울은 60% 정도가 상승하는 이 완화책이 또 효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이걸 또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국은 34%가 상승하게 되고 서울은 56%가 상승하게 되는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걸 선포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단속을 했었죠. 버블 세븐 지역까지 단속했었죠.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여러 개 지역을 단속을 하고 그리고 종부세도 지금 나와 있는 종부세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양도세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또 DTI나 LTV 이런 것들을 도입했습니다.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이런 DTI라든가 LTV를 일찌감치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권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는 아쉽게도 또 금융 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먹히지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값 전국 16%, 서울은 마이너스 3%. 자, IMF 때도 마이너스가 아니었었는데요. 2008년도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래가 절벽 현상이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완화책으로서 뭐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이런 것까지 다 해줌으로써 완화했지만서도 실제적으로는 가격에 대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올인을 했었습니다.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빚내서 집을 사라라고 얘기를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완화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가지고요. 강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그 효과가 뒤늦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전국적으로 10%, 서울은 10% 정도만 상승했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잠재돼 있던 약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잠재돼 있던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또 꿈틀거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투기 세력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라든가 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그리고 또 보존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또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약간 규제 정책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계속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시겠고요. 지금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113 대책이 거기에 조금 더 약한 준하는 그런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선택해가지고요. 1순위 청약 제한이라든가 재당첨 제한, 그리고 또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신다면 청약 조정 대상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투자할 때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투기 과열지구는 사실 2011년도에 이미 해제가 다 됐습니다. 해제가 됐는데 만약에 투기 과열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청약 조정 지역에 있는 11.3 대책과 똑같고요. 거기다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것까지와 그리고 LTV, DTI 강화까지 된다면 조금 더 규제가 좀 더 강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예. 다 되셨어요. 네. 아이고, 역대 정부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흐름까지 이렇게 한 번에 챙겨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예상을 해보시면서 또 전략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세미나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안내해드립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6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공덕역 8번 출구 공덕빌딩 10층에서 열립니다. 선착순 20명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의 전화 02-2077-635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도 많은 참여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마포구 망원동에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요. 빌라요? 어디에 빌라일까요? 마포구 망원동 400-3 진흥빌이에요. 마포구 망원동 400-3번지 네. 빌라를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지도를 한번 찾아봤는데 망원동 400-3번지네요. 네. 진흥빌라예요. 진흥빌라.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세를 주셨습니까? 전세를, 네. 월세. 전세. 네. 언제 매입을 하셨었죠? 제가 매입한 거는 2013년이에요. 13년? 그러면 약 4년 정도 된 거네요? 네네. 그리고 세입자가 지금 한 2번 정도 바뀌었나요?
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 주고 사셨어요? 2억 8,400으로 제가 2억 알고 있어요. 8,400? 네네. 그럼 지금 전세는 얼마나 나가 있죠? 1억 한 5천 정도에 주고 있어요. 1억 5천이요? 네. 매매가는 2억 8천 얼마였다고요? 네네. 2억 8,300? 네. 가격대가 제가 예상이 안 되는 정도의 가격대인데 지금. 방이 몇 그래? 개죠? 세 개로 알고 있어요. 방 3개요? 네네. 근데 전세를 1억 5천밖에 못 주셨어요? 네네. 옛날에 네. 해서 제가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요. 지금 위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혹시 TV를 네.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망원역에서 이 정도 거리면 도보로 5분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뭐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잘 알겠지만 이 동네를 모르시는 분 때문에 한 번만 말씀드리면 합정역하고 여기 상암동 사이에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망원동이 4년 전보다 지금 상당히 좋아진 동네예요. 네. 예, 상당히 좋아진 동네인데 사실 이 주변이 4년 전보다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2억 8,300 정도 주고 사셨다고요? 2억 8,400이요. 400. 네. 근데 전세를 1억 5천 났다? 네네네. 우리가 일명 지금 얘기하는 뭐 갭 투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전세를 활용한 투자가 되겠는데 지금 솔직히 2억 8,400짜리가 1억 5천밖에 안 나가다라면 사실 사실 때 물건을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사셨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좀 비싸게 주고 샀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지만 전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전세라는 부분이 세입자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 부동산 집을 정확하게 보고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가격대선이요. 지금 현재 이 망원동 주변만 하더라도 방 2개, 방 2개만 해도 거의 2억대 정도 전세가 돼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지금 1억 5천이라는 것은 되게 싸게 주셨던가. 근데 4년 전에 1억 5천이었었다라면 지금 그때 4년 전에 그럼 계속 재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올리지도 않고요? 네. 지금 솔직히 이 다세대 가격은요. 전세 가격에 준해서 움직여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너무 받쳐주지 않으면 나중에 매매하실 때도 힘들어지시고요. 네. 그리고 갖고 계시는 동안에도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망원동이 4년 전만 해도 4년 전에 뭐 예를 들어 3.3제곱미터당 예를 들어서 2,500 정도 했다면 지금 3,000이 넘어가요. 그런가요?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 지금 네. 계시는데 요 사이로 이제 버스가 다니는 길이에요. 네네. 지금 많이 막리단길이라고 얘기하는 길들. 네네. 옛날에 되게 되게 안 좋았던 그런 상가들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카페나 이런 걸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홍대 상권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니까 집이 그렇게 골목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도로의 면에 지금 설쳐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처음 사실 때 이걸 투자 목적으로 사셨나요, 그러면? 누가 네. 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모르고 샀어요. 사 놓으라고 했다고요? 네네네. 그때 신축 주택이었고 네. 몇 층이에요, 갖고 계시는 게? 5층이요. 5층 갖고 계시고 엘리베이터가 없구나, 그렇죠? 네네. 일단은요, 이 동네가요,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땅값도 오르고, 빌라 가격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네. 그런데 내 재산을 이렇게 내두면요, 다른 네. 거 다 올라서 내 건 안 오르게 돼요. 그런가요? 네, 계속 신경 쓰시고 관리를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전세 가격 뭐 올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시세하고 안 맞아요, 전세 가격이. 그런가요? 네, 그래서 내 집이 정확하게 어떻게 전세 나갈지 제가 지금 전용 면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돼요. 해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집의 월세면 월세, 전세면 전세에 대한 시세를 정확하게 맞춰 놔야지만 매매가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좀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전세가 이렇다면 매매가가 좀 비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현재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8천 정도 선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짓는 것들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좋아요. 네. 아마 4년 전이면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았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뭐 연세 있으시면 당연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5층까지 걸어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혹시 여기 확장되고 막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부동산의 가치면보다도 지금 현재 사용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가요? 사용을 잘 하시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동네는 계속 좋아지는 동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보면 될까요? 그 언제까지라는 부분은요,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합정동에서 지금 망원동으로 계속 옮겨오는 추세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좋아질 확률이 있으니까요. 좀 더 좋아지는데, 이 가격을 높이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 힘들어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아이고,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민 해결은 되셨어요? 궁금하셨던 부분은 해결되셨어요? 네, 제가 산 가격까지는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드린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한 점 남으셨다 하시면요. 저희 세미나도 열리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셔서요. 다른 분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연결되셨는데요.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저희 서울 영등포구 물레 3가 쪽에 네. 물레 에스테이트 소유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곧 또 주변에 뭐 분양 일정도 또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평형대가 크다 보니까, 네. 요즘 점점 이제 이렇게 소형 평수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점차 이제 조금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일대가 여전히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가지고요. 갈아타기도 좀 고려하고 계시고요. 네, 매도를 네. 해야 되는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물레 힐스테이트라고 하셨죠? 네, 네. 지도상에서 보니까 물레역에서 상당히 좀 가까워요. 네, 지금 네. 거주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거기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세요? 언제 매입하셨어요? 지금 한 1년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 네. 근데 지금 몇 평짜리 갖고 계시다고요? 50평이요. 이게요, 지금 현재 되게 큰 거를 사셨었는데, 사실 큰 걸 산 이유가 있으세요? 저평가됐다 생각해서 그러셨나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이제 가족이 이제 커질 거라서, 이제 부모님도 가족이 부양하고. 늘어날 것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큰 가족이 들어가기에 살기에는 뭐 네네. 방 4개라서 이제 그거 고려해가지고 두었었는데.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레역하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죠?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 우리가 2호선 라인도 상당히 좋은 라인인데 물레역에서 또는 영등포역 지역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영등포 쪽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지역에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평수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 평수가 좀 더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에 대한 정답을 내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네. 보편적인 게 뭐냐면 소형 평수가 상당히 잘 맞춰진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대형 면적보다는 소형 면적 위주의 아파트를 선택하셨으면 아마 가격 차이를 조금 더 1년이지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위치는 상당히 잘 잡았는데 면적적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거주를 할 생각까지 갖고 계셨다라면 그냥 좀 더 장기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영등포 지역 자체가 개발 호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동네가 부양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형 면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지 않으면 투자적인 부분은 조금 더 힘들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 쪽으로만 보시려면 소형으로. 있을까요? 그쪽에 이렇게 네? 계속 이제 수요가 있어서 네네. 이렇게 전세값이나 매매값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예,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 면적이 작은 면적이 위주로 거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 네. 네. 연락 잘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를 통한 상담까지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LJ 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돈 되는 부동산 정보는 언제나 한 발 빠른 부동산 정보통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리스크를 확 줄이는 안전한 투자 전략가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이 순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먼저 박중근 소장님, 오늘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나요? 네, 물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장안동 그러면 생소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강남 4구 이런 곳이 이제 블루칩이라고 볼 수 있다면 동대문구 이런 장안동 이런 곳들은 옐로칩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1, 2인 가구가 이제 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장안평이 도시 재생으로 통해서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이제 발전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직주 군접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옐로우칩, 앞으로의 미래가치 측면에서 볼만한 정보. 다음으로 김영조 이사께서는 어떤 정보 준비하셨어요? 네. 자, 정부의 그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규제 속에서도 롱런하고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은 그런 두 개의 매물. 양가 시대에 아마 대안의 매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충분한 매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매물의 경우에는 주변이 모두 다 100평대의 대형 빌라 단지 내에 있습니다. 유일한 투룸인데요. 대지가 300평, 세계동에 지하주차장과 1층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까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입자들이 임차인들의 수요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동산 양가 시대에 가장 대안의 매물을 첫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매물 역시도 이 역삼동에 있는, 강남을 대표하는 역삼동에 있는 매물인데요. 이 매물 역시 대지가 307평의 지하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까지 만들어집니다. 세계동에 전체 52세대인데요.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구속력과 희소성, 경쟁력을 갖춘 역삼동의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강남 부동산계 1인자답게 강남으로 준비를 하셨네요. 자, 이렇게 간략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는 그 매력들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군장선 양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5층 건물 내에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먼저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죠? 네. 자, 이 매물의 입지는 정말 그 입지가 매우 뛰어납니다. 아마 그 시청자님들이 100명을 기준으로 현장을 답사를 한다라고 하면 100명에 99명 정도는 모두 다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강남의 가장 고급 주거지로는 방배동 설해마을, 서초동 트라우마하우스, 양재천변의 도곡동 타워팰리스, 청담동 빌라지, 이 양재동 서초구에서는 또 일동제약 사거리에 있는 이 주택단지가 가장 부촌입니다. 이 부촌이 대부분의 100평대로 형성되어 있는 빌라촌인데요. 여기에 유일하게 지하주차장과 1층 주차장을 갖춘 세계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그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로변에 업무용 빌딩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대기아, LG 연구단지 등 대기업 외에도 코트라, 도로교통 안전보통 AT센터 등 총 272개의 R&D 센터가 입지해 있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가 약 7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양재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에는 도로 교통망에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도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경부고속도로의 마지막 IC가 양재동에 접해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동도 매우 수월하고요. 또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본 매물지인 이 양재동이 접해 있기 때문에 뭐 강북, 또 시내 중심권, 또 광동, 송파, 판교, 경기도로의 진입이 꼭 이 양재동으로만 진입을 해야지만 뭐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 대중교통 이용에도 가장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이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또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코스트코가 매출 1위인데 이것도 이 양재동 본매물지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위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위치해 있고요. 의료시설은 삼성의료원과 또 영동 세브란스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뭐 의료시설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지동에는 700개의 병실을 갖춘 국립의료원이 이전을 합니다. 주거생활에 편리한 그런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본 매물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녹지, 마트 등등 생활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직장인의 수요도 풍부해지고 있는 곳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개발 호재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을 대표하는 곳 중에서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으라고 하면 뭐 이 본 매물지인 양재동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양재동은 우선 그 100만 평의 RNCD 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국이 이게 정리가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아마 가장 빠른 시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이 파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하림홀딩스에서 가져갔는데요. 상업지역이 무려 28,000평입니다. 28,000평이 삼성동 한정개발부지가 뭐 26,900평 정도가 되는데 뭐 그 RNCD 100만 평에는 이 파인시티 한 부지만 해도 상업지역에 이렇게 큰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 이 본매물지인 이 양재동입니다. 그리고 이 100만 평이라는 그 넓은 특구 속에는 개발이 가능한 굉장히 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막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뭐 특히 지금 현재 만여 평의 그 R&D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LG 또 KT 같은 경우에는요, 5천억과 4천억의 증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본 매물지와 같은 경계선상에 있는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주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1단지만 해도 무려 5,040세대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세대수가 이전을 하면서 이 본 매물지인 경계선상에 있는 양재동으로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7평에서 한 2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매물지가 아주 안성맞춤인 이주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부고속도로 그 지하화 사업이 있는데 양재 IC와 한남 IC가 굉장히 상습 교통 정체 구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꼭 개발이 돼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지하 사입에서 지상이 공원이 되고 지하에 도로가 만들어진다 하면 본 매물지하는 거의 뭐 한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이 매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구성력이 좋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계획까지 개발 호재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이네요. 준공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요? 네. 자, 우선 이 매물의 경우에는 대지가 300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300평의 대지 외 3개 동에 들어섰는데요. 전체 세대수 42세대가 만들어지고 지하주차장과 1층의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까지 만들어집니다. 차별화되어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5층에 4층 로얄층의 매물입니다. 도로 상황이 6m, 6m, 6m 3면이 남동서 3면 코너 건물이 되겠고요. 1층에 주차만 35세대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뭐 2대의 주차 공간을 가질 수도 있는 정말 그 차별화되어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리실 만들어서 또 경비원이 상주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다세대 엘리베이터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지하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3대가 만들어지고 또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또 전기차 충전함까지도 만들어지고요. 지하에 뭐 그 통신망도 설치하고
또 동간의 간격도 약 4m 50 정도가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도 아주 우수합니다.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함 이런 것들은 모두 기본 옵션으로 신축이 됩니다. 경쟁력, 희소성 뭐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투자하셔도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단지형,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보통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상당히 비싼 위치잖아요. 네, 가격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가격은 매매가가 3억 8,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지하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개별 주차 이외에도 여분의 공간이 남는 이 매물은 오랫동안 보유하고 가셔도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전세는 약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투자금 4,500만 원, 월세는 3천에 130만 원 정도, 대출금을 2억 7천만 원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월세 투자도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8,500만 원으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 수익성과 임대 경쟁력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짚어볼게요. 네, 매물 자체 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 호재,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물의 자체 평가의 가치의 기준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뛰어난 환경과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매물이 본 매물인데요. 특히 이 매물의 경우에는 뭐 시청자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샘플하우스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 원칙인 현장에 나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샘플하우스 확인하시고 뭐 잘 꼼꼼하게 검토하신 후에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공개합니다. 이번에는 박준근 소장과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의 아파트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1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14층 건물 내에 1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동대문구로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볼게요. 사실 여기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입지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안평역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는데요. 도보로 3분 거리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치 자체가 동부 간선이나 내부 순환을 이용해서 또 도심지나 중심지나 강남권으로 이동하여 굉장히 편리한 위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학군으로 보자면 한양대가 가깝고요. 또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립대 그리고 또 이제 세종대나 건국대까지 학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입지상으로 봤을 때 장안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곳은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된 곳으로요. 여러 곳이 이제 도심재생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최우선순위로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순하게 이제 지역이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그러한 도시재생이 아니라 이곳은 이제 장안평 중고차 매장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현대화나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향후에 집주근접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주를 찾아오셨는데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뛰어나야 하는데 네. 개발 계획들 어떤 것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개발 계획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이제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그 바탕을 통해서 이제 생활권 권역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도시 재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안평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자동차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차 매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곳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단순한 중고차 매매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 재생 그리고 부품 수출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튜닝 산업까지 육성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하나는
중랑 물 재생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현재는 상당히 이제 혐오 시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이 약 26만 평방미터 정도가 유유부지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수 처리를 지하로 놓고 또 이제 시설을 축소하면서 유유 공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곳에 이제 주민 편의시설, 공원, 그리고 일부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이제 건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곳이 굉장히 시민들이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모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안평 중고차 매장이 자동차에 있어서 이제 애프터 마켓의 이제 중심지로 거점이 되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또 중랑 물 재생 센터가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곳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중고차 하면 장안동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를 비롯해서 도시재생 사업 등 개발 호재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건물에 집중해 볼게요. 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내년에 준공이 예정돼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착공 직전에 있고요. 두 개 동으로 해서 105세대가 지어지게 됩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편의 시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래 지하에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오피스텔이 있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아파트인데요. 14층 건물 중에 13층 매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얄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이 이제 건축이 되고 나면 10차로 앞쪽으로 천호대로가 10차로로 왕복 10차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역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앞이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역에서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으로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장안평역에서 한정거장 정도 이제 가게 되면 군자역이 있는데 군자역을 이용하게 되면 7호선을 통해서 강남으로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로 보자면 남양 구조로요.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편의시설들은 다 갖춰진다. 빌트인으로 다 갖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트인 세탁기나 시스템 에어컨이나 또 CCTV나 또 무인 택배함 이런 것들이 편의시설 다 갖춰지게 되고요.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삶을 즐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곳은 실거주자나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발 호재를 통해서 직주 근접을 통한 실거주자나 또는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 바로 근처, 역세권의 방두개 아파트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요즘 소형 아파트 인기가 나날이 거듭나고 있는데 이 부합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소형이 굉장히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본 매물도 실평수 약 12평 정도로 신혼부부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50%, 60%대까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구조 남향이고 또 채광이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시기에 쾌적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주시죠. 네, 가격은 매매 가격 2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로 실투자인 경우에는 3천만 원 투자로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실 수가 3,500만 원 투자로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인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했을 때 약 8천만 원 투자로 매입이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유의점까지 짚어볼게요. 유의점 일단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지 이제 시작 전이기 때문에요. 주변 입지를 먼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미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투자를 해보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들에 따라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 투자하실 분들, 대출을 또 고려하실 분들은 좀 그런 것까지 본인의 수입까지 한번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고려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였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마지막 정보는 다시 강남권으로 받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10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6층 건물 내의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강남구 그 안에서도 중심이죠. 역삼동으로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 해볼게요. 네. 자, 역삼동 뭐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역삼동 구릉지 형태의 이 경사면이 많은 곳에 주택들이 있는데 이 매물의 경우에는 완전 평지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상가가 바로 앞까지 매물지 앞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가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그 임차인의 수요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세로 가능한 임차인들이 많은 이유가 하루 이동 인구가 무려 39만 명이나 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이 매물지에 접해 있습니다. 또 개발호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매물과 경계선상에 있는 한정개발부지가 본매물하고 아주 경계선상에 있다. 개발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본매물이 가장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세입자를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미래 가치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강남구라는 명성답게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대기돼 있잖아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한정개발 부지 꼭 말씀드려야 돼서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23,690평이나 되는 대규모 개발이 만들어지고요. 그 앞에 있는 그 영동대로 지하에는요. 우선 5개의 노선이 삼성역에 지하에 다 모두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또 가까운 곳에 르네상스 호텔 부지가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철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생각 기대 이상의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강남권에는 또 구글센터라든지 의료특화거리 등 소규모의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유입되는 인구는 본매물, 구성력, 경쟁력, 희소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임차인 수요들 모두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습니다. 건물 들여다볼게요. 올 10월쯤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인데 앞서서 고급이라고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매물도 역시 대지가 307평, 3개동의 지하주차장과 1층 주차장, 주차가 1대1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경비실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가셔도 굉장히 좋은 매물입니다. 전체 52세대 중에서 또 엘리베이터도 13인승, 또 지하에서부터 6층까지 세대가 모두가 13인승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과 차별화되어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차장도 넉넉하게 확보가 됐고 엘리베이터 3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네,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주차장 만들어지는 투룸은요, 4억 충분히 이상 올라갑니다. 이 매물의 경우에는 3억 5,500만 원이 매매 가격이고요. 전세 예상가 3억 2천만 원인데 향후에는 전세 가격이 아마 매매 가격을 추월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뛰어난 매물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임차 대기 수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세대당 추가 공사비가 원가가 2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 가격 경쟁이 매우 뛰어난 3억 5,500만 원, 실투자금 3,500만 원에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가격 정보까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의점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경쟁도 매우 뛰어나고 구성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유의사항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자신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항상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실물을 조금 보시고 현장 답사 후에 투자하실 것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짜 정보 제공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김영조 이사의 1:1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93번입니다. 박중근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하반기 유망 투자처 및 절세 방법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신논현역 1번 출구 서일빌딩 6층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52번으로 연락 주시기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